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역에서도 남북 교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행정적 환경이 비슷한 남북 도시 사이 생태 교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신도심권의 인구가 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이전이라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전남 시군 가운데 70% 이상이 미래에 없어질 위험지구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때문인데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 창업 공간인 여수 꿈뚜락몰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개장 첫 달에만 2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청년 창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지역에서도 남북 교류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현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대안 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DMZ를 우리가 방문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그래서 백제대간을 직접 이임해서 민족의 어떤 심장 생명을 맛보는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 출범 이후 남북 교류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행정적 환경이 비슷한 평안남도 순천과의 교류에 관심이 높습니다. 생태 교류를 위한 행보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북한의 람사르 협약 가입에 이어 순천시와 북한 금강산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동시 지정에 교류 활동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철새들의 터전을 바탕으로 남북의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학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생태계 자료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호하는데 서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의 교차에 따른 상황 변화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고 정부의 지원이 배제된 시민사회단체의 교류 사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남북관계에 불고 있는 훈풍에 지역에서 또 다른 열풍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교류가 평화 정착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과 지정역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철도공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엿새 동안 운행될 열차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에선 해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역 등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실시한다며 1인당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구간은 경부선과 경전선 등 4개 노선이 28일, 호남선과 전라선 등 4개 노선이 29일이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공간인 여수 꿈뚜락몰이 개장 첫 달에 2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집계된 꿈뚜락몰의 전체 매출액은 1억 9,300만 원으로 점포 한 곳당 평균 66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방문객은 16,000명으로 하루 평균 84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중앙시장 2층에 개장한 꿈뚜락몰에는 모두 2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추첨에서 탈락해 원고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는 9월 초 예정된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이전 허가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개교한 순천의 한 초등학교. 신도심권에 학교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이사로 오는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학교는 여전히 원도심권에 위치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가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순천교육지청은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 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교육부가 신설 허가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청은 신설보다는 학교 이전을 권장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중학교 한 곳을 옮겨오기로 했지만 당초 중학교가 자리하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실상 학교 이전이 신설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신도심권인 웅천지구에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 쏠림 현상을 눈앞에 둔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써 3차례나 교육부에 학교 신설 허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수 지역에는 학생 과밀 지역이 웅천지구와 중림지구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신설을 허가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은 오는 9월 예정된 중투위의 심사가 여수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지역의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가 웅천지구 외에도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중앙교육부와 교육지청,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몇 년째 뾰족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사이 장거리 통학에 나서고 있는 학생들의 고충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 전남 동부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 기간인 올해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남 동부 지역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 수가 17만 5,900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감소했습니다. 해수청은 연일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도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16일자로 단행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중장기적 투자유치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 홍보를 연계하기 위해 기존 투자 1, 2단 체제를 투자유치 1, 2, 3부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유치 전문 업종별 8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의 이번 조직 개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중반에 진입함에 따라 무게중심을 투자유치에 두고 투자가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물론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지방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보도에 장영기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녀분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애기들이 왔다가 또 좀 성장을 하려면 도시로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완도 등 14개 군 지역은 소멸지수 0.1을 넘어 소멸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출산율 선진 지역인 해남군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고흥군과 신안군 두 곳은 조만간 사라질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나주, 여수 등 5개 시와 도청을 끼인 무안군만이 벗어났을 뿐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됐습니다. 이어 경북과 강원, 전북 순이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2013년 75곳에서 2018년에는 89곳, 39%로 늘었습니다. 지자체 10곳 가운데 4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지방의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잘못보다는 수도권 편향 등 나라 정책이 더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일단은 분권화와 같은 중앙정부에서의 권한과 예산 이양이 전제로 일단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층 인구 유출 문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의 이 협입력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더욱이 지방정부마다 지역의 강점을 외면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가장 안정적인 세종시를 벤치마킹한다며 안달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농협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체 운동과 청년 창업 등입니다. 여기에다 일자리 청년과 가임 여성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요람에서 교육 문화시설까지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지원, 공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2세들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 또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 교육 단계에서도 시작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체제를 갖춰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성과나 실적 위주 행정보다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집중과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주입니다. 농민단체가 시군별 토론회를 통해 농민수당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오늘 순천농협에서 농민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농민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내년부터 조례 제정을 통해 연 2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청년 창업가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10명을 선정해 한 명당 1,500만 원의 창업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수 시민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은 물론 창업 1년 미만인 초기 창업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과 정책 건의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주요 국고 현안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